네, 반갑습니다. BK 디펜스 클럽 원장 김대영입니다. 이번 영상은 이제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트레이닝을 할 때 제일 먼저 알아야 되는 이론 부분입니다. 이론 부분인데 타법에 관한 거예요. 타법에 관한 거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무기술 수련의 한계점은 해당 무기를 실제로 가지고 훈련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한 손검을 들고 할 수는 없죠. 그죠? 그래서 이제 가검을 들죠. 이런 날이 없는 것들을 들고 하죠. 아니면 이렇게 아주 부드러운 소재로 하든지. 그래서 한 손검을 들고는 할 수 없어서 대용품을 쓰죠. 그게 이제 칼리에서는 라탄 스틱인데, 대용품을 들고 하면서 우리가 훈련할 수 있는 건 배는 플로우와 그 다음에 타격을 주는 플로우 두 가지로 연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검술로 연습할 수도 있고 타법, 몽둥이질로 연습할 수도 있어요. 둘 다 나쁘지 않아요. 현대에서 검을 쓸 수 있는 건 거의 없죠. 군인들 빼고는. 그죠? 군인들도 전투 상황에서나 쓸 수 있고, 일반인들은 사실은 삼단봉이나 몽둥이 같은 걸 위급 상황에서 쓸 수 있겠죠. 그래서 타격 훈련을 하느냐, 배는 훈련을 하느냐는 미리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이제 기본적인 칼리의 타격, 무기술에 있어서 타격이에요. 타격이는 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라탄 스틱이 검이 아니라 나는 몽둥이로 이걸 활용한다라는 전제하에 이제 이 타법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내가 배는 것이 아니라 타격을 하고자 할 때는 플로우가 달라져요. 그걸 이제 운동역학 측면에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무언가를 타격한다는 건 어떤 물체에 충격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칼리에서 그 자동차의 와이퍼 있죠. 자동차가 와이퍼가 이렇게 움직인단 말이에요. 맞아요? 이걸 중심으로 이렇게 반원을 그리죠. 이러한 플로우는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맞아요? 배는 플로우도 사실은 목표 물체에 닿는 순간 의식적으로 안으로 당겨야 된댔죠. 내 몸 쪽으로. 그래서 3분의 1 지점이 닿이고, 그리고 당길 때 칼 끝으로 베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 타법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야구 방망이나 그 다음에 골프채를 휘두르는 반원 움직임은 무기술에는 없어요. 기본적으로. 왜 그러냐면, 자 보세요. 야구공이나 골프공 같은 건 반원 움직임으로 충격을 줬을 때 물체가 작고 가볍기 때문에 인간이 휘두른 반원으로 휘두른 어떤 물체에 의해서, 야구 방망이나 골프채에 의해서 맞았을 때 수직으로 날아갑니다. 이건 가능해요. 근데 사람의 몸은요, 우리가 라탄 스틱 야구 방망이를 휘둘러서 상대 어떤 사람을 때렸는데 그 사람이 맞고는 야구공처럼 휙 날아가나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어떤 대상 물체에 대해서 포물선을 그려서 충격을 가했을 때는 포물선을 그린 충격 방향으로 힘이 전달되죠. 그럴 때 이 물체에 닿이는 순간 포물선으로 가는 형태로 힘이 이렇게 진행되면 이 물체가 야구공처럼 휙 날아가는 게 아니라 지면에 버티고 섰을 때는 이때 이 충격 에너지는 이 방향으로 꺾입니다. 그래서 힘이 소멸돼요. 이렇게 약해지죠. 정확하게는.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샌드백을 가지고 플로우를 한번 쳐보세요. 야구 방망이 휘두르듯이 샌드백을 이 칼리 스틱의 3분의 1 지점을 야구 방망이로 휘두르듯이 포물선을 그리면서 휘두르면 픽 소리가 나면서 힘이 전달이 안 되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지금. 운동역학적으로. 그죠? 그래서 실제 타격의 충격량은 어디로 가야 되냐면, 충격량은 이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이 방향으로. 그래야 충격을 주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포물선으로 와서 포물선으로 내려가 버리면 내가 그 자동차 와이퍼 야구 방망이 휘두르듯이 그렇게 해버렸을 때는 이 방향으로 충격량을 주기가 힘들어요. 이렇게 야구공이 아니고 사람 물체에 대해서는요. 버티고 서 있는 물체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상적인 타법은 수직으로 들어가서 수직으로 충격량을 줄 때 이상적이에요. 그런데 라탄 스틱이 수직으로 휘두르는 거는 완벽하게 수직 방향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수직에 가깝게 휘둘렀을 때 충격량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모던 계열에서 이렇게 칩니다. 이렇게. 모던 계열만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라탄 스틱이 수직으로 가서 타격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제가 실제로 샌드백을 치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요걸 기억하십시오. 이거는 칼리라는 무술과 상관없이 운동역학적으로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수직 방향으로 스틱이, 근데 이제 스틱이 완벽하게 수직으로 가긴 힘들어요. 우리 인체 구조상. 수직에 가깝게 들어가서 3분의 1 지점이 물체에 닿았을 때 이렇게 충격량이 가요. 근데 이 타법의 단점은 뭐냐면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무기술이 맨손과 다른 이유는 어떤 긴 물체의 원심력, 그래서 물체의 끝에 원심력, 힘과 속도가 인체가 낼 수 없는 속도와 파괴력을 줄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무기술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아까 물리적으로 포물선을 그려서 포물선으로 내려와 버리면 야구 방망이 휘두르듯이 야구공을 치는 건 지장이 없지만 사람 물체, 지면에 버티고 있는 사람 물체에 휘둘렀을 경우에는 충격량이 감소해요. 그래서 충격량을 제대로 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포물선을 이용하지 않고 직선으로 뻗을 경우에는 무기가 가지고 있는 길이 끝에서 나오는 원심력과 속도, 가속도와 파괴력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게 어떤 거였냐면 포물선의 움직임에서 포물선의 움직임은 포물선의 움직임은 살리되 충격량을 그대로 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냐면 이런 게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 어디선가 한 번씩은 들어봤을 거예요. 목표 지점보다 한 뼘 정도 더 뒤에 목표 지점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휘둘러라. 이런 얘기를 들어봤을 거예요. 그게 운동역학적으로 이런 거예요. 이게 이제 두 번째 타법이고, 저는 추천하는 타법 중에 하나인데, 이것도 나쁘진 않아요. 이건 이제 기본 이론반한테는 요 정도까지 설명드리고, 사실은 몸의 회전력을 이용하면, 직선 타법도 충분히 파괴력을 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은, 무기술에 있어서는 중고급 단계 이상 넘어가는 분들만 알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중국에서는 발경이라고 하죠. 어떤 기의 침범이 아니라 파괴력이 나올 수 없는 거리에서 손을 뻗어서 파괴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몸의 회전이에요. 몸을 이제 저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시계 테이프 감듯이 테이프를 감았다가 팡 터뜨리면 이게 휙 돌아가잖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 몸에 회전을 주면 1차 가속, 2차 가속이 붙어가지고 3차 가속은 훨씬 더 직선이지만 파괴력을 줄 수 있는데 이거는 무술 처음 배우는 분들한테는 얘기해봐야 못 알아듣고 중고급 이상 되는 분들한테는 이제 도움이 돼요. 근데 그거는 지금 영상으로 제가 설명드리긴 좀 힘들고 일단은 이제 지금 이 영상의 목적은 저희 공안직 계통 근무하시는 분들 또는 이제 클럽에 못 나오는 분들이 이제 영상으로 기초 개념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설명드리는 거니까. 그래서 이것도 파괴력은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있는데 이거보다 더 좋은 방법은 2번이에요. 2번. 대상 물체가 있을 때 보이죠? 지금 영상이. 그 다음에 포물선으로 가요. 자, 포물선으로 갈 경우에는 원심력과 원심력을 이용해서 가속도와 파괴력을 얻을 수 있죠. 인체가 낼 수 없는. 그런데 포물선으로 그대로 그냥 휘둘렀을 경우에는 아까 얘기했듯이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목표 지점이 요 지점이 아니라 목표 지점이 한 뼘 뒤에 있다라고 생각할 경우에는 플로우가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 물체에 닿아서 저항감을 느끼는 순간 의식적으로 밀듯이 직선 움직임으로 변해요. 이렇게 가다가 닿는 순간 쭉 밀어준다고요. 내 몸에. 여기도 이제 좀 복잡한 이론이 있어요. 이 체중을 싣는다고 표현하는데 어쨌든 그거는 중급 이상 돼야 되는 과정이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닿는 순간, 그러니까 제일 쉬운 거는, 초보자들이 제일 하기 쉬운 거는 목표, 내가 지금 머리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 사람이 관자놀을 때리는데 여기가 아니라 한 뼘 뒤에 물체가 있다 생각하고 휘두를 경우에는 물체에 닿는 순간 본능적으로 밀게 돼요. 이때 직선 움직임이 같이 일어나요. 같이 일어나면서 아까 얘기했듯이 그 단순한 포물선을 그려버리면, 야구 방망이 휘두르듯이 포물선을 휘두르버리면 에너지가 이렇게 줄어들면서 이 방향으로 꺾여버리는데, 이때는 거의 직선에 가깝게 충격량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도 상쇄되는 에너지가 있지만, 문제는 아까 얘기했던 무기의 끝에, 길이의 끝에서 나오는 원심력과 원심력에 의한 파괴력이 있기 때문에 속도가 있죠. 그래서 속도와 파괴력이 있어서 이게 직선으로 플로우를 진행해서 충격을 주는 거와 같거나 또는 더 이상 줄 수 있어요. 그 이상으로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자 보세요. 이것도 의식적으로 내가 플로우를 가다가, 포물선을 가다가 직선으로 미는 게 아니에요. 하나 뒤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물체에 닿는 순간 거기서 그치지 않고 내 몸을 체중이 실어서 쭉 밀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야구 방망이나 골프채 휘두르듯이 단순한 반원 운동은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저번에 그 무슨 매니아들이 제일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플로우를 반원 형태로만 그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스파링 경험을 둘째치고 실제로 타격 연습도 안 해본 거예요. 배는 연습도 그렇고요. 배는 거는 제가 저번에 얘기했다시피 포물선을 그리면서 3분의 1 지점 닿고 자기 몸 쪽으로 의식적으로 당겨줘야 돼요. 당겨준다고요. 근데 타법에서는, 그건 제가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설명드릴게요. 1번 타법이든 2번 타법이든 타법에서는 충격량을 주고 나서는 회수를 하는 개념으로 가야 돼요. 이것도 충격량을 주고는 회수예요. 회수. 무슨 말이냐면 플로우가 진행되면서 충격량을 줬죠. 그리고 그냥 회수해요. 팔을. 배는 거는 그렇게 가면 안 돼요. 배는 거는 3분의 1 지점이 닿는 순간 이때부터 메인 게임이기 때문에 내가 내 몸 쪽으로 회전력을 주면서 당길 때 칼 끝에 힘이 실리면서 배는 거라서, 배는 플로우에서는 이 안쪽으로 들어오는 힘이 회수가 아니라 내가 에너지를 주면서 이쪽이 메인인데, 타법은 충격량을 주는 게 메인이기 때문에 여기 가는 이 과정이 메인이에요. 그 다음에 메인으로 충격량을 주고 나서 충격량을 줬다 싶으면 빨리 회수해요. 회수. 그래서 플로우가 1, 2, 1, 2 이렇게 가야 돼요. 직선 또는 포물선으로 가더라도 체중 실어주면서 물체가 타격 지점이 한 뼘 뒤에 있다고 생각하고 가격 후에 당겨줘야 돼요. 자연스럽게. 이런 건 없다고요. 이런 건 없어요. 이건 배는 것도 아니고 타법도 아니에요. 타법이 아니잖아요. 야구 선수, 골프 선수와 무기술 전문가가 차이가 나는 게 이거예요. 여기에 있어요. 여기. 근데 상당수의 분들이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그냥 둥글게 그냥 휘두르고만 있어요. 하이에서 좀 유명하다고 하는 분들도 영상을 보면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야구 선수, 야구 방망이 휘두르듯이요. 플로우가요. 근데 막 화려하긴 해. 막 이렇게 막 손을 막 해가지고. 근데 플로우가 이게 지금 배는 건지 타법인지, 타법은 이거는 무술이 아니고 이거는 그냥 과학이에요. 과학. 이거는. 근데 이제 무술은 경험 과학으로 가장 효율성을 추구하는 거죠. 수백 년간 데이터와 그죠, 시행착오를 통해서 기납적 도출에 의해서 이게 이제 가장 이상적인 형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서양인들은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걸 좋아하잖아요. 연역법으로. 그래서 이제 운동역학이 서양에서 발전했죠. 근데 운동역학적으로 풀어봐도 타법의 1, 2 타법이 가장 이상적인 형태가 돼요. 그래서 야구 방망이 휘두르는 거, 골프채 휘두르는 그러한 포물선 움직임은 없어요. 그러한 플로우를 하는 무술가가 있다면 그 사람은 무술가가 아니에요. 그냥 매니아예요. 매니아.
무술의 이론도 모르는 분이에요. 그런 분들은. 제가 뭐 이거는 제 의견이 아니고 이건 그냥 과학이에요. 과학. 맞죠? 그래서 다음에 배는 플로에 대해서는 여건이 되면 자세히 설명드리겠는데, 자, 1번하고 2번을 정확하게 기억하십시오. 1번하고 2번. 이건 기본 개념이고, 사실은 좀 깊이 있게 들어가면, 자, 이 직선 움직임에서 힘을 어떻게 실을 것이냐, 그 다음에 반원 움직임에서 타켓이 한 뼘 뒤에 있다고 생각했을 때, 플로를 휘둘렀을 때, 내가 어떻게 이 마지막 임팩트 순간에 나의 체중을 실어서 힘을 실어줄 것이냐는, 이거는 이제 중급 이상 단계. 예, 그거는 지금 여러분들 생각할 필요 없어요. 지금은 여러분들은 몸을 부드럽게 이완하고 타격해보는 그 자체의 의미를 두시면 돼요. 그래서 파워 스트라이크는 내가 타법을 힘있게 해서 타격량을 많이 주는 연습이거든요. 파워 스트라이크를 허공에다가 하는 거는 야구 방망이 휘두르는 거하고 똑같다고요. 그러니까 무기술에 있어서 사람을 야구공이 아니라 사람을 대상으로 타법으로 충격량을 주는 건 허공에다가 파워 스트라이크 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 오히려 이러한 잘못된 플로를 가지게 돼요. 야구 선수와 그 다음에 골프 선수와 같은 움직임을 가진다고요. 예. 그래서 파워 스트라이크, 타법에 있어서 힘있게 충격량을 주는 연습은 반드시 물체, 고정된 물체를 놓고 해야 됩니다. 놓고. 제가 그거를 영상으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샌드백을 통해서. 1번, 2번 정확하게 기억하십시오. 자, 이걸 기억하는 전제하에 제가 샌드백을 가지고 시범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뿅.